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경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장은 잘 봤는데요. 일단 이격 축소가 어느 섹터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요걸 좀 위주로 좀 봤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좀 시장의 중심이 이제 바이오로 유동성 구조가 전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걸 좀 서브할 수 있는 섹터들이 이제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그다음에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뭐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 섹터들하고의 좀 간격, 이게 얼마나 좀 유지가 되면서 축소가 좀 되면서 이 시장 거래 대금을 좀 변화시켰는지 요걸 좀 위주로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10일 날 2850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금을 좀 만들자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중간에 LG전자 이런 주식들도 매도 타이밍 좀 잡아드렸었고, 하이닉스 이런 거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우리가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2880을 제압하지 못하는 한 2780, 그죠? 이 자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계좌 보호구역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쪽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때는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리가캠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큰 좋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시세가 터지기 전에 추천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절반 정도는 챙기고 바이오 중심주 쪽으로 일단은 좀 도망가시고, 나머지 주식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하이닉스도 함부로 저점 잡지 말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780이 왔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자리가 2710이었어요. 근데 저것도 그냥 저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죠. 저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지. 현금을 치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주도해야 된다. 주도하는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저점이 아니다. 그래서 2650, 요 자리가 만약에 바로 돌아서야 된다. 여기서 6종목이 돌아서야 되는데, 뭐 전력주들 같은 주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주도하지 못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해서 제가 반대 매매나 신용 청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렇게 폭락이 나왔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뭐 이 방송 다 녹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제가 그 통화를 했었을 때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다음날 장 시작되기 전이었었잖아요. 260에서 270포인트 폭락했었을 때 매수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는 초보자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그냥 중간만 가라. 시장이 올라갈 때 편승되는 정도로. 그죠? 뭔가 영웅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이닉스나 현대차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77,200원하고 8만원대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바이오 쪽 수익 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실제로 올라왔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자, 봐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하락했던 구간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시장이 500포인트가 날아가는데 생존한 기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존한 기업들이 있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린 이 전략이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으면 뭐합니까? 그건 잘난 체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보고서 제 전략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이, 그죠? 저를 좋아할 거고 더 여러분들 계좌 결과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 중요한 거죠. 실천 못하면은 뭐 지물 아닙니까?
그잖아요.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실제로 종합주가지수 2700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제시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거래대금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2조, 10조가 9조, 8조, 7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거다. 근데 실제로 봐봐요. 거래대금이 줄지. 자,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미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해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런 상황이 왔을 땐 요렇게 할 거고 요런 상황이 왔을 땐 요렇게 할 거고 이런 신호가 안 나오면 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걸 한 달 전부터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실제로 그 현상이 나왔을 때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좋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700이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지. 돈 못 번다고요. 깡통차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지돼요. 예, 거지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흐름을 맞추. 그건 불가능해. 피터 린치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찰스 망고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그 누구도. 무지한 사람들만 공짜로 원하는 사람들만 당장에 그 사람들 다 그지 된다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이걸 납득하면 그분들이 이제 또 다시 긍정의 에너지를 남길 테니까 큰 트렌드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이에요. 큰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고. 큰 트렌드, 뭐가 이렇게 그 지형이 바뀌는지를 알고 내가 그 중간에 어떻게 올라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서 작년도 12월 달에서 1월 달 이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주도주였었잖아요. AI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였던 거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여기서는 배터리였었잖아요. 상반기까지. 그럼 배터리 가지고 있느냐가 2023년도에는 상반기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말하고 올해는 반도체 AI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서 4월 달 여기서는 중국 소비주나 전력주나 식품주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큰 트렌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부채적인 요소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큰 트렌드가 뭘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헛된 희망 다 갖다 버리고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돈 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큰 트렌드가 뭐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동성 구조가 바뀌었다고. 유동성 구조가 바뀌었다고. 여태까지 돈길을 열었던 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7월 11일부터 요 기간 동안 반대 매매나 신용 청산을 통해서 여태까지 주식시장 2100대에서 2800대까지 2890까지 만들었던 이 돈의 구조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바뀐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시장의 중심은 제가 항상 뭐로 이야기했었어요. 반도체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배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제 전략이 압도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배터리가 중심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중심이었지. 이때도 안티 겁나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반도체 하신 분들이 이긴 거잖아요. 이번에 뭐예요? 바이오라고. 금리 인하 때문에. 그죠?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이 기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돈의 구조가 바이오 쪽으로 옮겼다는 걸 인정하고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비중을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보면서 늘렸다 줄였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건 다 안 필요해. 왜? 이게 메인이었지.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소부장을 가지고서 시장의 유동성 보면서 매매를 병행할 거냐, 조금 더 끌고 갈 거냐, 자동차, 그 다음에 배터리 낙폭 반등, 그 다음에 건설기가 미국 대선 변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내 포트의 비중을 누를 거냐. 이게 지금 큰 틀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유한영행 랭여자가 이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제입니다, 축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죠? 중요한 게 이 랭여자하고 리브리반트 얀센 이 병용요법 이건 IV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SC 제형 변형으로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9월 7일에서 11일에 나오잖아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SC 제형 변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ADC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 선발대를 열었었던 게 누구예요? 알테오젠이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이게 7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좀 있으니까 지금은 호재가 있어서 좀 멈추는 거예요. 근데 SC 제형 변형은 이제 물건을 직접 하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셀트론이잖아. 진펜트라.
진펜트라는 램시마를 가지고서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트룩시마도 나올 수 있을 거고 허즈마 SC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밀러 업체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전에는 오리지널 제약사들 업체들이 시밀러라는 이걸 쓰려면 상호 교환상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필요로 했어요. 그거를 이제 개정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시밀러 업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이 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위탁 업체들은 목값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이 트렌드를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시장이 계속 이제 중심이 되겠구나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발생된 이 갭을 메꾸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그다음에 또 뭐 전력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이쪽도 된다 보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이격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동성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 역할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주식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아래쪽으로 그 78,300원인데 이제 아래쪽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83,000원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전 산업군들이 이격 축소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28만 원 넘기 전까지 시장에 제한된 이 유용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주식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낙폭주와 주들 사이에서 이격을 좁혀가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거래되겠구나. 전체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게 되면 연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오 중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군들을 가지고 매매 정도 해야 되겠구나. 워낙에 좀 종목군별 희비가 엇갈렸고 윗골이 달린 종목군들이 있는데다가 HLB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단기적으로 좀 투심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신약을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쵸? HLB 신약이잖아요. 네. 제가 추천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하고 시밀러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제약을 얘기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딱 기업이 중심주 섹터지 그 신약을 하는 이런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SC 제형이라는 키워드가 없었으면 아마 뺐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은 신약이 전부잖아요. 근데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서브란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다른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신약 형태로 내세울 수 있는 SC 제형 변형 기술이 그래서 뜨는 겁니다. 신약을 하는 것보다는 SC 제형 변형이 쉬우니까. 그래서 셀티론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는 램심 SC로 나오지만 그것은 신약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신약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전체로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SC 제형과 위탁,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